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포인트를 짚어내는 게 진짜 좀 중요한데, 사실 변동성이 커지니 물론 하락 종목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밀렸어. 그러면 이제 뭐야? 더 빠질 수 있는가와 만약에 반등 나올 때 그러면 주도주가 다시 뭐가 될 거냐? 크게 두 가지가 포인트거든요. 그럼 시장의 시황을 잘 읽어야 된다는 것과, 그렇죠? 첫 번째 시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예요? 주도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져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좋은 기업이면 저는 그냥 스타필드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뭐처럼 코스트코 같이.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코스트코 사놓고 그냥 계속 존버하면 월봉 계속 올라가요. 코스트코는. 근데 그 성장, 그러니까 워낙 안정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우상향이긴 하지만 그 탄력이 굉장히 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을 잘 보고 주도주.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면 이게 사실 무시가 돼요. 왜냐면 순번이 있거든. 중기적으로는 올라갔다 쉴 동안에 또 다른 게 가고, 올라갔다 쉴 동안에 또 다른 게 가고. 11월에서 2월까지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그 다음에 지금 2월부터 현재까지는 뭐 경기 민감주, 그죠?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바이오 섹터.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여기서 눌렸는데 올라갈 때는 또 뭐가 올라갈 거냐. 근데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피해 업종이었던 것들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왜? 백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우리나라 오전에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까 좀 전에 뉴스 나왔는데 제가 올려드렸거든. 근데 이제 그게 거리두기가 이번에 진행이 되고 6월달 잘 넘기고 그 다음에 하반기 백신 효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어떻게 확진자가 줄어들겠지. 미국은 지금 어떻게 마스크를 서서히 벗는 분위기고요. 이스라엘은 일단 벗었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청정국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에 많이 왜 못 갔으니까. 많이 못 갔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못 갔다고 표현하기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 사실은. 물론 이제 다른 업종에 비해서 탄력이 조금 사실 좀 저조한 게 많이 못 간 거긴 한데, 저점 대비 그래도 거의 한 50%에서 100% 정도 올라왔어요, 유통이. 근데 이제 다른 게 워낙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격도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든 업종이죠. 코로나 피해 업종이.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요? 삼성전자는 워낙 덩치가 커서 그래. 이게 지금 가면 지수가 급등이 나올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종목이 급락이 나와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시가총액 얘랑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30% 차지해. 30%. 그러니까 얘네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1%만 올라도 0.3% 올라, 지수는. 그게 문제예요.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얘네가 급등을 하잖아. 그럼 다른 것들이 어떻게 빠져야 돼요. 내지는 시장이 급등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다른 뭐 미국장이나 아니면 주변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급등이 아닌데도 우리나라 혼자 많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속도 조절이 진행이 되는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나요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전략 종목 여러분들 등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점심에 매운 걸 먹었나 속이 굉장히 좀 쓰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 전략 종목들을 보면 어제 뭐 컴퍼니 K, 그 다음에 태용 로지스틱스 보세요. 16%, 그죠? 참 좋은 여행,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것들 다 차익됐죠. 국동유화, 카프로, 그죠? 신세계, 그 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 또 SKC 또 매도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타이밍을 정확하게 시장 대응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하기가 조금 힘드세요.
왜냐면 변동성이 워낙 빨라요. 빠질 때 또 거기서 안 빠지고 시장이 조금만 안정돼도 확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유통이고 뭐 카프로라든지 그런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시면 카프로 같은 경우는 어저께 올랐다 밀렸는데 오늘 추가 반등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결국은 뭐냐면 경기 민감주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되면 여러분들 뭐 상품 가격이 올라가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고기를 먹겠다 하면 고기값이 올라가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게 줄어들면 결국에는 글로벌 수요가 증가되면서 어떻게 금리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상품 가격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상품 가격 반등 수혜주, 그다음에 코로나 피해 업종 그동안에 그게 이제 엔터 쪽과 유통, 소비, 레저 이런 것들 있죠. 강원랜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거리두기가 완화됐어, 야 무조건 가도 돼 이러면 강원랜드 같은 건 폭발하겠지. 안 봐도 뻔하잖아 사실. 근데 이거는 사실 타이밍 싸움이지 그건. 올라가는 거는 너무도 명확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오늘도 전략 종목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아시면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게끔 우리가 포트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신세계 여러분들 30만 1,000원. 저는 신세계 분할 매도 걸어놨는데 다 아직 안 팔린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그러면 다시 거기다 덧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추가적으로 현대백화점 91,500원. 여기도 더현대 가보니까 뭐 특별한 거 없던데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되게 좋은데요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들의 여러분들 어떻게 여가생활이나 데이트 장소가 사실 한정적이잖아 우리나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리두기 완화 최대 수혜주는 어떻게 유통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오히려 진짜 장기적으로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안 보고 못 얻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다 라는 이야기까지 좀 드렸죠. 사람이 주식 사놓고 안 보기가 굉장히 좀 힘들잖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의견도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가 있으실 거고, 아니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환인제약 사회가, 인간애가 점점 줄어들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옛날에는 정신과 치료받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시각이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세상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죠. 이혼 얘기가 굉장히 조금 자유로운 것처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신경안정제나 이런 거 전문적인 의약품 생산하는 기업이 환인제약이죠. 실적 갖춰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도 한 신고가 나올 것 같아요. 29,000원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자리 21,100원 정도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어떤 부분에 좀 집중되는, 그 다음 도이치모터스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8,000원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국 우리나라에서 수입차는, 특히나 벤츠 BMW 같은 이런 독일제 수입차는 뭐예요? 자신의 어떤 명함,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뭔가 좀 꿀리기 싫어하는 그런 심리를 좀 반영된,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좀 반영한, 그러니까 차 자체가 뭐 물론 좋아서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들보다 좀 돋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타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샤넬백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명품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가 이제 BMW랑 포르쉐, 특히나 포르쉐의 성장률이 굉장히 좀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것도 소비 업종이다, 소비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000원 전략 등록할게요. 그러니까 춥고 더운데도 샤넬 매장에서 줄 서 있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루비통 회장이 전 세계적으로 10대 부호 안에 들잖아.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의 어떤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굉장히 무섭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SKC 142,000원. 요거는 우리가 동박 관련주는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박 관련주. 그러니까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도 좀 볼게요. 솔루스 첨단 소재 51,500원. 진대제가 지금 운영하는 펀드에 인수가 됐죠. 원래 두산 솔루스였는데. 근데 진제대가 여러분들 옛날에 삼성전자 사장이었어요. 예. 이건희 시절. 예. 근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지금 펀드에 인수가 됐는데 그건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결국에는 2차전지 관련주 소재 쪽 특히나 LG화학이 2차전지의 어떤 영업이익을 조금 미리 조금 더 보여줬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1조 4천억 나왔거든. 처음 가본 길인데. 그러니까 CATL이라고 하는 중국 기업 말고는 나머지가 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이랑 제휴가 많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뭐 SDI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어디 파나소닉 이런 곳 일본 기업인데. 직접 생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닌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나무기술 3,150원 등록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업체, 5G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스닥 선물이 1% 급등하네 또. 자, 현대건설기계 여러분들 등록하겠습니다. 포크레인 그리고 굴삭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 나왔거든요. 그렇게 죽는다 곡소리 하더니 실적 되게 좋게 나왔는데 앞으로 더 증가되거나 현상 유지만 해줘도 주가는 안 비싼 거.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많이 밀리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일단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산인프라코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56,500원에 전략 종목 등록하겠습니다. 자, 애경유화 13,800원에 전략 종목 등록하겠습니다. 13,800원. 그러니까 시장 대응하다 보면 항상 그럴 때가 있어요. 강한 걸 알겠는데 너무 올라 있어서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적으로. 그럴 때는 그냥 비중 적게라도 일단 사보고 대응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목에 따라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살았다 안 살았다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실력이죠. 그게 실력인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요, 지금은. 신재생, 상강 MNT 18,000원. 신재생 쪽은 사실상 거의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는 없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아직 안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자금 유입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할 거야는 있는 건데 투자가 본격적으로 아직은 진행이 안 돼서 이게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없는 거예요. 일양약품 39,500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 대비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밀리는 경우가 신재생에 여러분들 많아요. 근데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는 곧 멸망한다. 태평양 물산 잠깐만. 태평양 물산 한재지. 화성 엔터프라이즈 17,200원에 여러분 전력 등록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OEM 업체고요. 아디다스나 이런 것들 뭐 OEM이나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랜드나 뭐 파라다이스 흐름이 좀 좋았는데 결국에는 GK의 그랜드 코리아 레저나 파라다이스나 그다음 강원랜드 중에 제일 탄력적인 건 사실 파라다이스긴 하죠. 그래서 이들이 뭐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데. 전체 세 종목 다 하실 수 있으시면은 같이 가시고 그게 아니면은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참 좋은 여행으로 11,000원에 좀 등록할게요. 여행사는 지금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들. 살아남아서 다시 여행이 어떻게 잘 원활하게 여행 사업이 좀 성장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코로나가 줄어들기 전까지 어떻게 한 군데가 어디 망했어. 그럼 그거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형주나 이런 것도 또 문제고 너무 또 소형주도 문제고. 그래서 유보율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부채비율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일단은 뭐 참 좋은 여행 11,000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구리 관련주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나 두 개 말씀드릴 텐데 대창을 여러분들 이야기 좀 드릴게요. 2,610원. 오늘 풍산 실적 나왔는데 실적 여전히 좋습니다. 대창 2,610원이고 대창 294는 뭐 LS 뭐 풍산 이런 데들 있거든요. 국일신동 구리 관련주. 구리는 신고가 한번 경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동박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동박 뭐야? 구리박이에요. 구리박. 그러면 앞으로 동박 관련주가 올라가면 구리 수요가 더 늘어나겠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 얘네 둘이 사실은. 그래서 구리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2차 전지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피복 벗겨 못 쳤겠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구리선 들어있죠. 그다음에 뭐 옛날에 뭐 납땜이나 컴퓨터 조립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그 안에 막 구리 색깔 있죠? 다 구리예요. 그게 이제 전기 전도성이 큰 게 뭐 백금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긴 한데 걔네들은 비싸니까 구리 많이 쓰는 거거든. 그래서 경기 성장 수혜주 닥터코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구리 관련주는 포트 안에 좀 있어야 된다. 이제 그 관점. 그래서 좀 볼게요. 그래서 대창 2,610원이고 뭐 하나 있었는데 이야기하는 동안에 방금 까먹었어. 덕선테코피아. 자, 덕산테코피아 26,600원에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덕산테코피아는 OLED 반도체 여러분들 소재예요. 소재. 앞으로 당연히 소재 쪽은 수요가 더 증가될 겁니다. 장비랑 소재랑 조금 시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러분들 많이 못 간 소재주기 때문에 많이 간 뭐 TCK나 어저께 뭐 한미반도체 이런 거 많이 밀렸었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갔던 게 한번 크게 밀리면은 그거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사실상.
그럼에도 21선이 아직 훼손되지는 않았거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오늘 21선 깼다가 조금 이따 이탈하면서 이제 끝났죠. TCK 같은 경우.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한번 크게 밀리면 추세가 깨지거나 아니면 이걸 회복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의 빈자리를 누가 메꿔준다고요. 그게 여러분들 뭐야? 순환매야, 순환매. 그러면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많이 못 간 것들 내지는 뭐 다른 업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고 또 이런 게 올라오고 조정받을 때 조정받은 것들이 또 다시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덕터산토코피아 같은 경우는 26,600원 그렇게 좀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도 좀 많이 하셨네요, 여러분들. 오늘 전략 종목 내용은 요 정도.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항상 그래요. 이런 어떤 시황 이야기나 업종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를 해드리면 알아두시면 좋죠. 결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 보진 않는다. 근데 시간이 좀 투자돼야 되잖아, 사실상. 그러니까 그거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 진짜 주식을 제대로 하실 거면 정석대로 좀 가시고 내 소중한 자본을 어떻게 또 잘 지켜주기 위해서는 그냥 남들이 야 상한가 할 거니까 모아두세요. 그리고 뭐 방 만들고 방 접고 막 없어지고 막 이런데 요즘 많다며요. 그런데 혹하셔서 당하지 마시고 제대로 여러분들 할 거면 제대로 하시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요즘 장이 좋아서 또 이제 원칙대로 대응을 해도 간간히 뭐 급등주 상한가 종목 나오잖아. 그래도 이제 알파 쓰시는 분들은 그 알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만 잘 이해하셔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움직여 주시면 시장이 흔들리지 않으나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만 포인트 맞춰서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수고들 좀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